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메타버스 아카데미 함께 하자고 라이브 커머스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인 웹 구축하기까지 이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큐레이터처럼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쏙쏙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책은 5분의 교수님들이 전문적인 이론과 그리고 사례와 그리고 또 체험에 해당되는 그러한 제작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해서 매우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은 총 6장으로 구분돼서 저술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쏙쏙들이 마치 책의 큐레이터처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서점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아카데미, 그리고 메타버스 클래스, 그리고 메타버스 재구축하기와 같은 이런 수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면서 메타버스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그러니까 제1장부터 제6장까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록을 통해서는 메타버스 잽을 구축하는 그 방법을 QR 코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자신만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제 그 과정으로 이 책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첫 번째 제1장에서는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개념은 기존의 ASF라는 이 기관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의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증강현실이라던가 라이프 로깅이라던가 등등과 같은 형태로 4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라는 이 책에서는 최근 들어서 사용의 범위라던가 사용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재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메타버스의 증강과 혼합현실 등을 통한 혼합현실이라던가 또는 아바타들이 활동하는 또 인플루언서라던가 이러한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그 디지털 휴먼에 대한 디지털 미라던가 또는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마치 그 거울 세계라고 했었죠. 4가지 구분해서 거울 세계를 설명했던 것을 디지털 트윈과 같은 형태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라이프 로깅이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AR이라던가 VR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증강현실이라던가 혼합현실을 통해서 그 범주가 사용의 그 활용도가 매우 다양해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메타버스 세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을 통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세계에 몰입해서 참여하는 이러한 것들을 몰입 이론으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는 여기에서 메타버스 세계가 펼쳐나갈 새로운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콘텐츠라던가 서비스의 특징 등을 분석하면서 메타버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세계가 몬디라던가 이런 것들 통해서 SNS 활동들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한 것도 자료를 통해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집중하는 몰입 이론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에 관련이 되는 그런 이론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경험의 원추를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으며, 또 이 메타버스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또 그 소통 전략과 또 비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소통 전략 등 이러한 소통과 관련된 그 메라비언의 법칙을 통해서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장에서는 메타버스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재정의, 그리고 특성과 범주 등등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것을 또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공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을 영상 매체의 발달사를 통해서 메타버스 공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고대의 그림에서부터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연대기로 다루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집트의 파피루스의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사람의 크기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원근감이 없이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물 자체 그리고 표현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에, 그리스에서는 이제 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율이라던가 균형이라던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영상 발달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간의 역사, 공간의 발달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평면 공간이었던 것들이 이제 1428년 마사치오가 그린 성삼위일체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원근법이 비로소 회화에 적용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 그 3차원 공간인 그 원근법을 소개하면서 사회에 나타났던 큰 변화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관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사회 제도의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었다가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면서 디지털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이 정확성, 그리고 수치화로 모든 데이터나 이미지, 영상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내는 수치화 작업, 이런 것들이 과연 디지털이 가지고 온 사회 변화가 어떤 것인지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디지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도 창을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을 층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층위가 가지고 온 사회경제 변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디지털 층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공간을 하나씩 더 찾아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의 확장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 들어감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었던 이 하나 공간 안에 집중되어 있던 중앙화라고 하죠. 이 중앙화를 해체하면서 탈중앙화의 현상이라던가, 또는 원근법이 강조되었던 그러한, 그러니까 한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Z축 제3의 공간들을 표현해야 했었기 때문에 입체감을 다루었던 원근법들이 등장을 하였는데, 디지털에서는 평면으로 이동하면서 공간들을 확장해 가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탈중앙화하면서 또 원근법도 해체되는, 그러니까 탈원근법의 현상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그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러한 디지털 층위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확장된 공간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우리 사회의 평면적이고 그리고 수평적이고 그리고 탈중앙화, 탈원근법의 현상들이
것들이 공간의 확장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면서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인 공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점프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매우 많이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회, 경제, 문화 변화까지 주도하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분석하고 있으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공간이 사회, 정치경제, 문화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러한 디지털 층위가 한 차원 확장되면서 가상과 현실을 융합하는 새로운 또 하나의 공간을 창출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활동 영역을 이제 확장하는 가상 공간에까지 확장하는 공간 영역 확장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장에서는 이 공간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범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범주를 재미를 추구하는 것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은 쇼프테인먼트에서 쇼핑이 가상 융합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례와 특징 그리고 그러한 전망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요. 또 메디테인먼트 해가지고 의료기술 전반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영국을 비롯해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이 교육 분야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에듀테인먼트 그리고 또 교육의 연장선상으로서 이런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또는 아카이브 기능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미술관이라던가 전시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해리테인먼트에서 역사적인 공간과 미술관 등등을 연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하면서 그 특징과 사례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QR 코드를 통해서 매우 자세하고 흥미있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책 내용을 한번 살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디지털 휴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사례들을 QR코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직접 들어가서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범주에 해당되는 라이프 로깅과 같은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라이프 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생활 일상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그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역사적인 공간이라던가 또는 그 관광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가상현실에 옮겨오면서 공간을 확장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유용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분류를 하면서 메타버스가 가지고 올 우리가 기대하고 또 궁금해하는 그러한 호기심의 세계를 사례와 함께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이론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등등도 소개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영상 발달사뿐만 아니라 게임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발달되어 왔는데 이 게임 역사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의 역사가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면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제2장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바로 융복
콘텐츠인데 이 융복합 콘텐츠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의를 내리면서 그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장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개요라던가 메타버스 공간이 펼쳐나갈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의 세계, 그리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떠한 발달 과정을 통해서 진화해 왔는지 등을 공간이라는 차원으로 매우 그 자세하고 그리고 방대한 자료와 함께 이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2장에서는 보니까요, 메타버스에서는 몰입 이론이 그 제1장에서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몰입 이론을 통해서 인문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메타버스 세계가 현실 세계와 같이 아주 사실감을 느끼는 이러한 현상을 사실감 또는 실제감 이렇게 설명하면서 프레젠스 이론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메타버스가 실제와 같아지려면 그 메타버스 공간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이러한 사용성이라던가 또는 그 공간이 실제와 같은 형태라서 접근하기 그리고 또 이용하기가 아주 용이할 수 있도록 디자인 측면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행동을 유도하는 이론에 해당되는 어포던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의 그 집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현재 볼 수 있는 현실의 공간을 메타버스 플랫폼의 새로운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들을 현실 세계에서는 클러스터 또는 집적 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테라포밍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상하이에서는 상하이시 곳곳에 메타버스 플랫폼 단지들을 그 공간을 플랫폼 안으로 가지고 와서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고 재미있게 많은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